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한창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양당의 이 공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론 추이는 어떻게 또 변해갈까?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시죠. 우리가 지역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질 수는 없습니다. 최고 좋은 후보자를 내가지고 민주당하고 아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짚고 단수 공천된 인물들 몇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사실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좀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색이 짙었던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이후에 달라지는 민심의 흐름을 좀 느낍니까?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 예전에는 야 이거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서울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조금 바람을 탔다. 이런 걸 조금 느끼세요? 상전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패배 의식에서 좀 한번 벗어나는 그런 기로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실 당의 대표를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춤했죠.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라는 그 복병과 암초를 만났는데 그게 잘 수습이 되면서 지난 3주 동안 모든 뉴스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다 흡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 대통령은 뉴스의 일선에서 빠져가지고 민생으로만 갔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에도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긍정적인 뉴스의 주목도를 다 가져가면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약간 무언가 초반의 공천에서 약간 삐걱삐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내홍이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약간의 여지도 좀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승복한다거나 그다음에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 중진들도 과감하게도 양보할 거 양보하거나 예.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무엇인가 용산의 공천이라고 볼 만한 징후도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단수 공천들이 아주 매끄럽고 조금 뭐랄까 공관위가 그립을 잡고 가는 데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예. 원래 이 선거 막판에는 실수하지 않는 데가 이깁니다. 오히려 득점 포인트보다는 실점 포인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점도 최소화하지만 득점도 계속 원포인트 쌓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이 만일 TK 공천까지 대과나 잡음 없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저는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저 여론조사와 지금 이 최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일단은 여론상 갤럽에서 저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지지율이 저희들이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우리 당 나름의 공천 과정들 또 국민들을 보실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들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의 공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 여론에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맞다면 공천에서 비춰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좀 섭섭한 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뭐 친명 친문 갈등을 너무 언론이 집중 부각시켰다. 언론보다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른 정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대 총선을 보면은 이 공천이 실제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많이 겪어봤는데 총선도 여러 차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이게 갈등이 노골화되거나 정말 심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정파가 다르고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저런 얘기에 동감할까? 국민을 그렇게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쓰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쓰겠습니까? 유족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저렇게 처리 안 합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아쉽다, 박절하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질은 많이 가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뭐 극도로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우리 민주당이 우리 김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바뀌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 못지않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마지막에 투표장 가실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까지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개선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이번 총선 과반 의석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차인코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우리 외곽에 계신 분들이 200석 얘기할 때 저 되게 좀 화를 내거나 그랬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이. 저는 그런 건 아마 당원들 모임에서 어떤 붙돋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대공개적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구조상 어떻게 200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뭐 200석 만들어서 반윤년대로 뭘 하겠다. 이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그래서 우리 당은 저는 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긴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당내에다가 경고 메시지, 자성의 메시지를 냈던 거는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때는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면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계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말 일당되는 겁니다. 일당까지는 한 석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목표입니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각종 퇴행, 민주주의, 민생, 안보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과반 일당은 이제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그게 아니고요. 한 석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한 석으로 더 받아서 1등하고 일단 국민들께서 우리를 알겠습니다. 지지해 준다면 151석 이게 최종 목표다. 차 교수님, 충청권하고 갤럽 조사예요. 충청권하고 20대하고 50대에서 지지 정당이 변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 갤럽 여론조사 보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론의 그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스윙 보트,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연령적으로는 5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충청권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20번 했잖아요.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4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공이 모두 충청도에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도 21번 했는데 그중에 15번, 즉 71.4%가 충청도에서 이긴 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연령적으로도 50대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민주당에게 상당히 지지하는 그 성향을 보였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이 나름대로 한국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 통찰력이랄까 이런 네.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는 이게 식견을 갖고 있는 예.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네. 상당히 이번 총선 판세가 결코 지금 당장의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진단하기 힘들 정도로 좀 더 이 지금 많은 이 좀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예. 네.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순조롭게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예, 예. 나은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지 공천을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뭐 공천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매끄럽게 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또 연령대에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가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게 나온 것은 맞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게 어떤 확정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너무 겸손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예. 끝까지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를 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마 국민들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원인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3주 전에 이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높은 그 직무수행 지지가 네. 사실은 일종의 경기 선행지수처럼 정당 지지율에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당 지지율이 이제 좀 후행해서 그 따라 올라오는 듯한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기와 당의 인기가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금만 그 오버를 하면은 바로 다음 주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정당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공천은 지금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진행이 됐죠. 253개 지역구 중에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발표를 한 게 74곳입니다. 네. 3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왔는데 유효 슈팅을 한 3개 정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그 용산 출신 인사가 단수 공천에 한 명도 없었고 네. 또 지금 당 지도부도 예외 없이 다 경선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천 논란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자진 하차를 했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경선에 붙여졌고 네. 심지어 당의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경선에 붙여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 단수 명단에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경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단수 명단에 아직 없습니다. 또 뭐 여명 전 행정관, 이동석 전 행정관, 최지우 전 행정관 이런 분들 다 경선에 붙여졌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지금 충남 홍성 예산에서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조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지 조금 정당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해서 긴장을 나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막 한 낮은 자세를 30%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30% 정도 공천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 작업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많이들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공천 전쟁은 아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영남권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추가로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걸로는 영남 지역 공천자 10명 중에 9명이 현역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는 약간 좀 쉬운 문제부터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없거나 혹은 갈등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나마 좀 상황 관리가 괜찮은 쪽.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경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뭐 저 현역들이 조금 앞서 나간 지역들 이제 붙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니까 뭐 수도권, 충청은 그나마 이제 탈환하러 가는 지역이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어차피 빈 지역이라 이제 경쟁력 있는 인사를 붙이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기득권을 뺄 때 그럼 이제 거기도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인이 있으면 이제 아웃이 있는 이제 경우라서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난이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TK에서는 중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선 이상이 그 주호영, 윤재옥,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밖에 없어요. 사실 대구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초선들을 이제 말하자면 예, 예. 이제 많은 물갈이 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만큼 이제 잡음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아마 월요일쯤엔 아마 이제 단수공천자들과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제 이른바 컷오프. 왜냐하면 장동혁 위원장이 아마 영남권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 컷오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송영우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고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이 이제 굉장히 고비가 될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 잡음이 없었던 거는 네. 공관위의 상황 관리 능력과 그다음에 한동훈 의장의 컨셉 공천이 딱 맞물려서 잘 됐는데 이제부터 당선 가능하고 정말 여기에는 후보가 곧 예선이 본선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셀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물밑조율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꺼내놓은 데이터라든가 그런 수치와 근거들이 얼만큼 또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것을 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단수 공천이 이뤄진 그 영남 지역에서 잠깐 특이한 인물은 이제 원조 친윤계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이쪽 그 국민의힘으로 갔던 이상민 이제 대전의 이상민 의원. 이제 두 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원조 친윤계였던 윤한홍 의원의 단수 공천을 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용산의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사실 오늘 경남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방 같은 곳이잖아요. 8명을 공천을 했는데요. 이 공천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한 공천을 해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혁신 공천은 안방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경남에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본다고 한다면 감히 이게 혁신 공천일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이지만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 강민국 의원, 서일준 의원 이런 분들은 경남의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대로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북에도 2군데 발표됐잖아요. 그중에서 한 곳이 이만희 의원이에요. 이만희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데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남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 친윤계에 대한 거의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무조건 공천에 탈락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TK 또 부산 이런 쪽에도 과연 혁신 공천이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오늘 한 군데가 새로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발표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지금 산천, 거창, 합천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전직 의원이 또 받았어요. 신성범 예, 신성범 전 의원이 받았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남에서의 세피 수혈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물론 남아 있는 지역이 있죠. 지금 조혜진 의원이 옮긴 밀양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이 경선 과정으로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피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약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초반 공천 숙제를 잘 풀어왔는데 오늘 나온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지난번 그러니까 이 지금 김태호 의원을 이 지금 나름대로 상대적 험지라는 양산으로 뺀다든지 조혜진 의원을 김해로 뺀다든지 부산 같은 경우 뭐 서병수 의원을 이 북강서 갑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도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단추를 잘 깼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의 부분에 오늘 하나의 단초를 보여줬잖아요. 전직 의원이 들어갔다. 이런 친윤계 부분, 의원들이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또 친윤계 의원으로 그대로 살아남았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쪽의 안방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켜볼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 반박하시? 아니 뭐 윤한홍 의원이야 언론에서 친윤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그렇다 원조 치고, 친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남 통영 고성에 신청자가 정점식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오늘 발표가 안 된 곳들을 봐야죠. 네. 지금 그 경북하고 경남을 합해서 지금 29개 지역구 중에 오늘 이제 10곳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북에서는 아직 좀 13개 지역 중에서 2개만 공천을 그러니까 19곳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29곳 중에 19곳이면 65.5%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되실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대구, 부산, 울산은 지금 오늘 면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 시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이나 되면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발표 안 된 곳들을 봐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요.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TK에서 60%, 네. TK에서 53% 현역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갈이를 해서 전국 물갈이 현역 교체 비율을 37%를 달성했는데 네. 그러고서도 총선에서 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혁신 공천을 하려면은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현역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도 그 50%에서 60% 정도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한 절반 이상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늘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거를 두고 무슨 용산 출신이 꽂혔다느니 예. 뭐 친윤만 살아남았다더니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의견이 조금씩 이제 엇갈리군요. 오늘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봤고